이렇게 빈칸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빈칸 문제 풀 때 빈칸 먼저 읽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야지만 조금만 위에만 읽어도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빈칸 한번 먼저 읽어볼게. 끊어읽기 본인이 혼자 이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one reason이 주어져. 하나의 이유. 여기가 일단 주어인데 갑자기 또 we가 주어고 failed가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 여기서부터 실제 동사 앞에서 묶어주면 되죠. 어디서 묶어야 돼 얘들아? 그쵸. change까지 묶어주고 여기가 동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묶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문법은 뭐 is가 저기 나와 있는 게 뒤에가 is가 실제 동사구나 뭐 이 정도로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 우리가 failed, 실패하는 이유. 뭘 실패해? act은 하면 뭔가 act가 원래 뭐 작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냥 실행하다 뭐 이 정도로 할게요.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그 지구온난화, 그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고 뭐 행동을 하는데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흔한 믿음 때문이야. 믿음인데 어떤 믿음? 이러한 믿음 뭐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그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기후변화에 실패. 대응할게요.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줄부터 볼게. 연구자들이요, working on, 뭐 작업하고 있다? 그냥 일하고 있다? 해주면 되죠.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이렇게 꾸밀게요. 대신 주격관계대명사고 얘가 지금 동사가 되는 거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요게 해안의 타운즈가 마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결국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겠죠.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how, 어떻게 they, 그들이 preparing, 준비하고 있나요? 뭘 위해서? rising sea level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ing 쓴 것만 좀 체크할까요? 얘들아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걔네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능동의 의미가 맞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ing를 썼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체크할게요. 올라가는 해수면 상승을 위해서 당신네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대요. 여기 타운즈 이렇게 받았는데 그냥 마을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의역해주면 될 것 같아. 거기 마을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요거만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갈까? 하우가 의문사죠. 그 다음에 they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의주동 요 정도까지만 일단.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어떤 마을은요, have, 가지고 있었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리스크가 위험이고 이 단어 중요한데 assessment. assessment 아는 사람? 맞아. 평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access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요게 한번 적을까요? 요렇게. 근데 access는 의미가 뭐야? access? 그쵸. 접근 또는 접근하다. 동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assess가 원래 형태예요. 평가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assessment가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어휘로 이런 거 하나 좀 체크해주면 돼요. 진광은 우리 지금 진광이 없지만 진광이 진짜 이런 문제 내거든. 여기 뭐 C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스펠링 문제도 기출을 하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위험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떤 말은요 심지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플랜, 그 계획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었대. 기후변화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rare 단어 여기 체크하면 되겠네. rare이라는 게 희귀한, 드문이란 얘기니까 하지만 드물 마을이었대. 어떤 마을? 이거 조금 약간 지저분한가? 좀 지워볼게요. carry out이 시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that부터 잠깐만 플랜까지 묶어주고 이렇게 타운 꾸며주면 되겠다. carry out이 수행하다, 시행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하지만 마을이 드물었다, 뭘 실행하고 있었던. 시행하는 이렇게 그냥까지만 적어볼게. 똑같은 게 conduct. 해석이 좀 이상한가? 하지만 it's a rare town. 희귀한 마을이었다. 그것을 시행하는. 관계대명사를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잠깐만. 그냥 관계대명사를 할게. 이때 강조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강조라고 해석을 하면 좀 어색하고 사실 이때 강조도 관계대명사에 온 거거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계대명사를 할게요. 그럼 대신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그냥 적을게.
그리고 날리고 생략하는 게 해석이 좀 자연스럽긴 하겠다. 그것을 시행하는 말은 희귀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우리 단어만 여기 체크해주면 되겠다. 네, 그냥 단어만 일단 보고 갈게.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계획은 있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마을은 좀 드물었나 봐. 그래서 하나의 이유 우리 아까 여기 해석했죠. 다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서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 실패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 그 이유를 찾아주는 건데 아까 내가 왜 빈칸 먼저 읽으라고 그랬었냐면 이 빈칸을 먼저 읽어줘야지 이렇게 쭉 내려오다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안 나오는 경우죠. 아직 그 이유가 안 나왔거든. 근데 밑에를 읽어야 돼. 그러면 decades 이렇게 S 붙었죠. decades 의미가 10년인데 S 붙은 거니까 수십 년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기후변화라는 건 prediction, 예측이거든.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어. 여기 일단 체크할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talked about, 이야기를 했다. it은 기후변화를 얘기하겠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항상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텐스의 의미가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현재 완료 시제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단어 자체가 시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미래 시제로만 이야기를 했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habit이 습관. 습관이 되었대.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 비록 멀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뭘 알아? 기후. 이 단어가 뭐야? 위기고 ongoing 체크해주면 지속되는 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였구나. 그래서 그냥 끊어읽기만 해주면 decades가 10년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라는 게 어떤 예측이었다.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아까 the future이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미래 세대에 그럴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미래 시제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지금 future이란 단어와 future tense에서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기후변화에 대응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미래 시제를 자꾸 사용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뭐 현재 시제를 사용해라.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주제문이라면 뭐 그런 얘기였겠죠. 빈칸 문제니까 자꾸 미래 시제 사용한다니까 라는 걸 체크해주고 뭐 선택지로 가주면 정답을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였고 일단은 내신 강의니까 마저 해석을 좀 해본 다음에 갈게요. 여기 체크하자. 여기 핵심이죠. 왜 핵심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자꾸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거야? 기후변화 지금 어떤데 ongoing 하고 있는데 여기다 체크해주면 되고 ongoing 뭐 지속되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얘기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계속 기후변화를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또한 종종 focus on, 초점을 맞추게 된다? 어디에 초점 맞추게 되냐면 regions,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데 대부분 affected, 이렇게 꾸며줘야겠네요. 대부분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이렇게 할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어떤 지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by the crisis, 그 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그게 such as,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아니면 웨스트 안타르티카 아이스 쉿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웨스트는 서부를 얘기하는 거고 안타르티카가 남극이에요. 그래서 서남극 이렇게 나왔네. 서남극 빙상처럼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근데 그게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짝 바로 묶어볼게요. 대부분의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떠냐면 physically 체크해주고 물리적으로 란 얘기고 remote는 의미가 여기서도 핵심이네. 그러니까 항상 파란색으로 체크한 단어들이 핵심 단어니까 꼭 그걸 외워줘야 돼. remote는 멀리 떨어진 이란 얘기죠. 됐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위치는 그러면 주격관계 대명사구나. 그래서 are가 동사니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살짝 이제 내가 괄호를 묶었는데 원래는 뭐 맨 뒤에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게 중간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된대. 이거 내가 이따가 숙제로 낼 건데 ABC 문제를 한번 연습해 오세요 라고 만약에 낸다면 이걸로 힌트로 잡으면 돼요. also. 항상 공부할 때 also 등장하면 같은 얘기를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같은 얘기는 아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미래 시제를 쓴다니까? 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또한 초점을 맞춘다니까? 미래 시제라는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also라고 또한 이번에 어떤 개념? 장소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힌트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럼 정답이 뭐냐면 2번인가요? far away, 멀리 떨어진 곳에 초점을 맞추거든. 어디에? in time,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space, 그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초점을 맞추니까. 빈칸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사실 나왔던 주제였어. 예전에 나왔던 주제였거든. 그땐 뭐가 나왔었냐면 과학자들이 항상 그 미래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 시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하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가 우리 이웃이 아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깊게 공감을 못한다 라는 얘기로 나왔던 주제와 똑같아요. 소재가. 얘들아 38, 39번이 둘 다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푸는 방법만 그냥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38번 여기 찾았어요? 됐지? 삽입 문제 풀 때 항상 그래 이거 한 번만 얘기해보자. 얘들아 삽입 문제 풀 때요. 그 빈칸 먼저 읽어줄 때 뭐 먼저 찾아야 돼? 연결사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그쵸? 연결사 먼저 찾는데 연결사가 없는 거야. 그럼 얘들아 뭐 찾아야 되는지 생각나? 뭐라고? 맞아. 대명사를 찾아야 돼. 이게 거의 기본이에요. 연결사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 있고 이걸 일단 찾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니 연결사도 없고 대명사도 없는 거야. 그러면 거의 해석으로 일단 접근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네모 빈칸을 이렇게 보고요. 연결사 있네. 그럼 이제 훨씬 문제가 쉬운 거고 네모 빈칸에 연결사나 대명사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본문에 있어요. 대부분의 본문은 그 연결사나 그 뭐죠? 그 대명사 힌트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 여기 이제 지금 for example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요 러브는 문지르다죠. 너의 손을요 together 같이 quickly 빠르게 문지르게 된다면 그 손은요 어떻게 되냐면 get warmer 더 따뜻해지게 된대. 단어 여기만 일단 체크하자. 연결사 for example 일단 체크할게요. 손을 이렇게 막 비비면 당연히 따뜻해지지.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요거 있으니까 요걸 힌트로 잡아주면 돼요. friction이 얘들아 마찰이거든. 마찰이라는 건 force, 힘이에요. 뭐와 뭐 사이의 힘을 얘기하는 거냐면 two surfaces가 표면이죠. 두 개의 표면 사이의 힘을 우리가 마찰이라고 해. 잠깐만. 애들아 between 하면 애들이 between A and B 뭐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and를 너네가 찾을까 봐. 근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두 표면 사이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and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두 가지 표면 사이의 힘을 우리가 마찰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표면인데 어떤 표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어야겠다. 끝까지 묶어주고 surfaces를 꾸며주면 되죠. 표면인데 어떤 표면이냐면 that are 이렇게 체크해주고 sliding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trying to slide 마찬가지네요. 똑같이 미끄러지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 each other는 서로죠. 근데 중학교 때 서로 좀 열심히 배운 사람 알겠지만 얘들아 each other는 몇 명일 때 서로일 때 말을 하는 거야? 2명일 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two surfaces이기 때문에 이제 each other 이렇게 쓴 거죠. 두 가지 표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 우리가 마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that are 이렇게 묶어주고요. 지명이 이때 대신 무슨 격이야? 무슨 격 관계대명사요? 주격. 그쵸? 그럼 얘가 비동사니까 생략돼야 안 돼? 되죠.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다. 그치? 미끄러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 우리가 마찰이라고 하거든? 연결사 여기다 일단 체크할게. 예를 들어서 네가요 try to push a bag 어떤 책을 막 밀고 싶은데 along the floor floor이니까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책을 이렇게 밀려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할 때 마찰은 makes 만들어 이것을 어렵게. 그래서 단어는 difficult만 체크하면 되겠다.
마찰력 근데 너네가 과학을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마찰력이 뭔지. 그래서 더 이렇게 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여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 말 들어봐. 이게 실제로는 삽입 문제지만 만약에 연결사 문제로 출제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자리 빈칸, 이 자리 빈칸 만약에 이렇게 냈어. 그럼 for example이 2개 들어가는 게 흔하지 않잖아.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공부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는 걸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마찰이라는 게 항상 작용하거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 체크해주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거든. 그 방향에 잘 봐 얘들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이야. 방향인데 어떤 방향? 잘 봐. 이니치부터 여기까지 묶어주고 이렇게 디렉션 꾸며주면 되거든? 해석 먼저 해볼게요. 어떤 방향이냐면 그 물체가요. is moving, 움직이고 있거나 or 아니면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걸 바로 마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갈 때 그 물건이 잘 이동을 안 하겠지. 그래서 difficult란 말을 했을 거 아니야. opposite 일단 여기 체크해주고요. 그다음 하나 더. 여기 이니치 썼잖아. 얘나 이니치 쓰면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 더하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거 좀 헷갈릴까봐. move가 일형식 동사인데 물체가 움직이네? 말이 되거든.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move가 일형식 동사야. 그래서 완전하구나. 혹시나 모의고사에도 문법 문제 많이 출제하진 않지만 혹시 좀 특이한 문법들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여기. 움직이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마찰이거든? So, 그래서 그 마찰이라는 게 항상 단어 여기 체크해주면 되죠. slow가 동사인데 slow dow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오브젝트 물체를 되게 느리게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 연결고리 한 3지문만 조금 집중해서 공부해 집에 가서. 봐봐. 마찰이 되게 물건 지나가는 거 책을 네가 놨어. 그럼 책이 되게 각이 잘 안 간다? 잘 힘들어. 마찰은 반대로 작용하는 거거든. 이게 설명이 뒤에 바로 붙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순서를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봐봐. 책이 잘 안 가. 왜? 마찰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느려지는 거야. 이 딱 3지문을 연결고리를 이렇게 체크하세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이번 기말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 당연하지. 지난번 중간고사 너무 쉬웠으니까. 근데 어려우면 내가 그때 왜 어렵다고 했는지 생각나 얘들아? 삽입 문제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도 자연스럽고 여기 들어가도 자연스럽고 그럼 오답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아까 그 연결고리 같은 거 공부해주면 돼요. 넘어갈게. 그래서 마찰의 양이라는 게 depends on 달려있거든? 어디에 달려있냐면 표면의 material, 그 재료에 달려있어. 당연히 표면이 거치거나 서로 그러면 더 안 가겠죠. 여기 다 체크하자. 바로 나오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말 넣어줘도 괜찮죠. 표면이 따라서 그 마찰이라는 게 달라져. 왜? rougher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원래 이게 rough죠. rough가 거친. 내가 근데 왜 밑줄 쳤는지 알겠지? 이게 더비교급 그거 문법이잖아. 그치? 더비교급 surface 주어고요. 이제가 동사고 the more friction이 the more이라는 게 비교급 friction이 주어 is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순 중요하니까 체크해야 돼. 더비교급 해석은 뭐 알 것 같아요. 더 뭐말수록 더 거칠면 거칠수록 표면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이 friction 그 마찰이라는 게 생산이 되거든. 됐고 참고로 그냥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데 더비교급하고 주어동사 이렇게 쓸 때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괄호 묶어주고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 그래서 거치니까 잘 안 가는구나. 마찰은 또한 만들어내기도 해. 뭘? 열기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지. 마찰이 막 이렇게 생기면 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손을 빠르게 비비잖아? 그럼 너 손이 더 따뜻해지는 거야. 난이도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마찰이라는 건 useful, 단어는 여기요. 유용한, force, 힘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건 prevent, 막아주거든. 뭘? 우리의 신발이 slipping,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거를 막아주는 게 마찰이거든. 언제? 우리가 걸을 때. 어이? 여기 1번이네요. 그리고 멈추게도 해주거든. 뭘? 자동차 타이어들을요. 뭐하게? 밑에 나와있죠? skidding, 미끄러지는 것을. 어디서? 도로에서. 스키드 마크라고 혹시 들어봤나? 자동차가 끽 하면 이제 바퀴짝이 팍 이렇게 나는 거 있죠. 그걸 스키드 마크라고 그러거든. 미끄러지다 이란 얘기다. 근데 여기다 어법 좀 다시 볼게. 아니 이것도 사실 괜찮긴 한데 갑자기 마찰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다가 마찰은 되게 좋아. 좋기도 해. 이용해. 왜?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마찰이라는 게 얘들아 프리벤트다 1번 했어요? 1번? 첫 번째 우리를 신발 미끄러지는 것으로부터 도와주거든. 마찰이 없으면 그냥 바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겠죠. 그 다음에 엔드를 연결해주고 잘 봐. 여기랑 병렬 구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걷고 멈출 때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걸을 때 우리를 미끄러지는 것으로부터 막아준다? 그리고 멈추게도 해줘. 이렇게 하는 거니까 prevent 1번, stops 2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병렬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걸 맞추는 게 아닌 거죠. 해석해서 맞추면 돼요. 자동차 타이어를 미끄러지는 것을 어쨌든 막아준대. 그래서 당신이요. 걸을 때 그 마찰이라는 게 야기가 되거든? 마찰은 어디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 접지면, 결국 당신의 신발에 있는 그 닿는 면을 접지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신발에서 닿는 면과 그 다음에 땅 사이에서 마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거든? 이거 보여 그 다음에? 작용하면서, 뭐 행동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역할하면서. grip은 뭐 하는 거냐면 쥐다, 잡다예요. 그래서 잡는 행위를 잡아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막아줘야 미끄러지는 것을. 근데 여기 문장 구조만 일단 한번 볼게요. 왠이 접속사지. you가 주어고 work가 동사. 주어 동사 일단 하나씩 나왔죠. 얘가 하나, work 하나. 그 다음에 friction이 2번, is에다가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그 when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끝 이게 나왔잖아. 그 다음에 쉼표에다가 ing 이렇게 나온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날 잘 봐야 돼 얘들아. 혼자서 이따 다시 한번 봐봐. 아 그럼 이렇게 걸으면 내 신발 바닥이랑 그 진짜 여기 바닥이랑 그 마찰이 이렇게 생기잖아. 아 그러면서 그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작용을 하는 건데 잡고 grip이 잡다요. 잡고 그리고 막아준다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prevent도 acting과 병렬 구조가 아니라는 거.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그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도 은근히 좀 헷갈리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 얘들아 알았지? 아주 해석이 이상하진 않거든. 여기가 ing도 뭐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긴다 막으면서 근데 일단 잡고 그러면서 막아주면서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도 이 문제 괜찮겠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 막 좀 할 거 아니야 그치? 변형 문제 좀 풀어보면서 그 왔다 갔다 흐름을 좀 잘 외워 얘들아 알았지? 마찰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다가 그 다음에 뭐 표면에 달다 표면 예시 들어주다가 열기 해주다가 갑자기 좋은 장점 얘기해주고 그게 왜 장점인지 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한번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39번으로 볼까 그러면? 아까 그 연결사를 찾고 대명사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개 다 연결사가 등장을 했었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벗이 일단 힌트죠. 벗 이렇게 체크해주고. 하지만 blind person이라는 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시각장애인은요. associate 체크해주고 여기 with 체크해주고 연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할게. 시각장애인은요. 얘들 associate는 뭐야 근데? 연관시키다 그쵸? 시각장애인들은 하지만 연관시켜. same friend, 똑같은 친구를요. 뭐랑 연결시키냐면 독특한 combination. 단어는 여기 체크할게요. 아주 독특한 combination이 조합이죠. experience, 경험을 통한 어떤 조합으로 연결을 시킨다?
근데요, 그게 뭐로부터 온 거냐면 여기 체크하면 되죠. non-visual. non-visual? non-visual이 뭐야? 시각적이지 않은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눈이 안 보인다며. 그럼 친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할까? 친구를 만졌을 때 촉감, 아니면 뭐 냄새, 아니면 청각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험의 그 조합을 통해서 친구를 이제 상상하게 된대. 연관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근데, 대부터요? 또 friend까지 묶어주고, 이렇게 senses 꾸며주면 되겠다. 그 친구를 represent 하면 뭐 대표하다, 나타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대표하다 할까? 나타내다 두 개 다 쓸게요. 나타내다. act는 또 작용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연재는 어떤 친구니?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시각적이지 않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연재 목소리, 연재를 이렇게 닿았을 때 감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소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재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해봤겠지. 그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이제 그거를 조합해서 연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연관을 시켰대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얘들아 여기가 힌트였다는 얘기죠. 여기 조금만 적어볼게요. 시각장애인이 친구를 상상할 때 그 친구를 연관시킬 때 당연히 뭘 사용해? 시각적 정보가 아닌 걸 사용할 거 아니야, 그치? 눈이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연관짓겠죠. 근데 여기 힌트가 벗이었잖아. 그럼 그 전 내용은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시각장애인이 아닌 거야. 눈이 보이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지명인 연재를 상상할 때 어떻게 상상해? 시각적 정보를 활용해서. 뭐 그런 상상, 연재는 그런 아이지 라고 연관 지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추측이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눈이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냥 정상적 실험을 가져서 이렇게 정상인 할게요. 시각 정보를 활용하겠죠?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뒤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볼게요. 그 단어가 뭐가 with고 뭐가 without이고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이 단어를 잘 체크해야 돼. 사람이 아직 안 끝났죠? 태어나진 하면 돼요. born이 pp죠. 뭐 없이 사이트가 시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시력 없이 태어난 사람 blind를 얘기하는 거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나 할 수가 없어. 컬렉트 수집할 수가 없는데 뭘? 시각적인 경험을 수집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 born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거야. 자, 그러면 시각적 정보를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해한다? 세상을 전체적으로 뭘 통해서 다 여기 체크하면 되죠.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돼. 근데 나도 옛날에 이런 상상을 조금 해본 적 있었는데 이것도 좀 나왔던 주제거든? 근데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 시각장애인이 노래 더 잘 부르고 막 그런 거 알아, 얘들아? 청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기관을 더 발달시켰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처음에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깜깜해지면 엄마가 예를 들어 나를 불러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해. 그럼 상상이 되잖아. 처음부터 아예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은 그럼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온 정보를 이제 조합한 다음에 아주 독특하게 세상을 이해하게 된대. 그래서 연기현상은 뭐 다 체크하라 그랬죠.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blindness가 아까 앞이 안 보임을 얘기하는 거지. 시각적 장애를 가지고 at birth, 아까 born이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발달시킨다니까. 단어 여기요. 중요하죠. 뭘 발달시키냐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뭘 통해서? 컬렉션은 뭐 모음, 집합 이런 얘기니까 뭘 모아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냐면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조합해서 세상을 이해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억과 경험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 체크하면 되죠. 시각적이지 않은 감각으로부터 오게 된 거지.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게 된대. 단어 파란색에 체크한 것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dreams, 꿈인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꿈. 사람인데 어떤 사람? 잘 봐 얘들아. without sight, 눈이 안 보이는 사람. without sight니까. 근데 since birth까지 끊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묻고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이해 가요? The dreams of a person이 주어져. 그 사람의 꿈. 사람인데 어떤 사람? without, 없는 사람. 뭐가? sight, 시력이 없어. 결국 눈이 안 보여.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근데 여기 한번 시제를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since를 썼잖아. 이런 거 특이한 것들이니까 한번 잘 봐봐. 여기는 아까 at birth 썼죠. 아까는 born 썼던 거 생각나? 태어난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는 at birth 했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는 since birth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since라는 얘기를 썼다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시제가 이제 현재 완료를 쓴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꿈은요. 그 사람의 꿈을 꾼 거야. 그 사람의 꿈은요. 여기 체크해야 돼. 완전 중요해. can be, 될 수도 있다? 어떻게? as vivid, vivid가 하면 생생한. 그리고 imaginative가 상상력이 풍부한. 아니 그 사람들 꿈도요. 되게 vivid,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다니까. 여기 as 있죠. 여기 as 있죠. 뭐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뭐만큼? 얘들아 도지의 의미 자체가 뭐죠? 그쵸 사람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써머니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의 것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의 것만큼 사람인데 무슨 사람?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 결국 정상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것만큼이나 되게 생생하다니까? 이때 도지는 대명사였네? 이때 도지가 받는 게 뭐게? 꿈을 얘기하는 거죠. 어법은 이런 어법이 진짜 괜찮지. 지금 다 가을이가 꿈이라고 얘기했거든? 정상인의 꿈,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의 꿈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대시 지칭하는 건 꿈을 얘기하는 거구나. 어법 문제로 이런 거 너무 괜찮고 그럼 대세 라이벌이 누구라 그랬지 얘들아? 말해버렸네. 대시를 쓰려고 하다 말해버렸네. 일단 도지의 라이벌이 누구라고요? 대시라고. 무슨 차이야? 도지는 복수. 대신 단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자리가 너무너무 괜찮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너무너무 또 괜찮은 게 왜 괜찮냐면 해석되는지 이거 막 쉽진 않거든? 여기 조금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왜냐면 이런 게 좀 너무 거슬리거든 내 눈에. 봐봐. can be. 그 사람들의 꿈도 뭐만큼 지금 as 이렇게 된 거고 vivid랑 그다음 imaginative가 중간에 낀 거잖아. 근데 얘들아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vividly 이런 게 아니라 그냥 vivid가 맞는 거거든. 이해 가요? as도 뺀 상태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can be vivid.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꿈도 앞이 보이는 사람의 꿈만큼이나 되게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어. 왜? 다른 정보, 다른 감각기관을 통한 정보를 조합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단어라네. 문장 구조랑 그 다음에 어법 여기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봐봐. 그 다음에 연결사는 다 체크. 아까 예절 위절도 여기 있었죠. 여기랑 여기 연결사 이렇게 체크하자. 연결사 2개 있으면 되게 연결사 문제를 좀 내기 쉬우니까. 되게 풍부하고 이렇게 외워 얘들아. 그들만큼 되게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해. 걔네만큼 as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원급일 때 쓰는 거죠. 똑같을 때 쓰는 거잖아. 그치? 똑같다니까 근데 다르기도 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연결사 외울 때 그렇게 외워주면 돼요. 하지만 유니크, 그들의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좀 독특하다. 단어는 여기 체크해주고
왜 독특해?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그들의 꿈은 또 그런 얘기 하겠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 뭐로부터? 시각적이지 않은 경험과 그 다음에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졌거든. 그들이 수집해온. 여기서는 however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원급이라서 똑같아서 as를 썼구나. 근데 역접시키고 싶으니까 근데 좀 달라. 걔네 더 독특해. 왜냐하면 시각적 정보가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됐고. 잠깐만 이게 어디 들어? 아직 안 나왔구나. person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 묶는 건 아닌데 그냥 묶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은요. dream 꿈을 꾸게 될 거야. familiar 되게 익숙한 친구에 대해서 친숙한 친구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될 텐데 사용하면서 시각적 기억을 shape 모양이라든지 lightning 어떤 조명 빛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color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친구의 꿈을 꾸게 될 거래. 정상적 사람은 그렇게 꿀 거야.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맞네. 정상적 사람은 이렇게 꿈을 꿀 거야. 근데 시각적 장애인들은 이렇게 꿈을 꾼다니까? 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 아까 여기 해석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연결사 그럼 3개네? 그니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블라인드 앞에 안 보이는 사람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가진다고. 중요하다 여기. similar 체크해주면 되죠. 비슷한 전반적인 꿈을 꾸는 경험을. 여기까지 됐어요? 내가 왜 similar 체크한 것 같아? 되게 비슷한 꿈을 꾸게 된다? even though 뭐일지라도 그들이 do not dream 꿈을 꾸진 못할지라도 in picture 시각적인 이렇게 나는데 뭔가 그림의 형태로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림의 형태로 사진의 형태로 그렇게 꿈을 꿀 수는 없겠죠. 잘 봐 얘들아. 단어 일단 여기 체크했어요. 여기 체크한 이유는 또 여기도 체크하겠다. even though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문장이랑 뒷문장이랑 반대되는 내용 들어가야 되거든. 괜찮아? 그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꿈을 못 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못 꾼다. 그래도 되게 비슷한 꿈을 꾼다. 왜? 아까 as 썼잖아. as 원급이고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보이는 사람만큼이나 되게 생생한 꿈을 꾼다니까. 그게 as가 원급이고 똑같다는 얘기였거든. same이란 말이 있었나? same까지는 없었네요. 그냥 같은 친구를 얘기할 때만 same을 썼구나. 어쨌거나 as를 썼다는 건 결국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similar를 쓴 거구나. 아예 다른 꿈을 꾸지는 않지만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정보만 빠져있을 뿐이다 라는 거 정도를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낼 게 되게 많아. 연결사도 있고 뭐가 비주얼이고 뭐가 난 비주얼이고 뭐가 블라인드고 뭐가 노멀인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줄 필요가 있죠. 해석 다 되고 내용 파악만 제대로 해주면 단어가 바뀌어도 어렵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를 일단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 아니다. 연결사가 하나, 둘, 셋, 넷, 4개구나. 왜냐하면 as a result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however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but 있고 마지막에 in other words까지 해서 4개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얘들아. 15분 남았는데 빨리 40번까지 그냥 끝내고 할게. 좀 쉬었다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까지 끝내야지. 그치? 너네도 마음이 편할 테니까. 40번이 요약 문제죠.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스웨덴 널러선트가 사춘기를 얘기하죠. 또는 청소년기 해도 돼요. 사춘기, 청소년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중요한 팩터, 요소. 무슨 요소? 청소년의
아카데믹, 학문적, 성공. 결국 얘가 얼마나 공부 잘하니. 거기에 대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어떻게, 여기다 중요해서 그 10대들이 반응하냐에 달려있어. 어디에? 챌린지는 얘들아 도전 과제로만 해석하면 긍정적 뉘앙스라 그랬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많다고? 난제. 어려움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챌린지는 어려움. 도전 과제 하면 뭔가 좋은 느낌이잖아. 나쁜 느낌도 많아요. 챌린지는. 10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걔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도 알 수가 있대.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 연구가 리포트, 보고를 한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when facing 접속사 살림 분사 구문인 거지. 괜찮나요? 어려움에 아이들이 이제 직면을 했을 때 내가 뭐 어려운 일을 겪었어. 성적이 떨어졌어. 친구랑 싸웠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잘 봐 얘들아.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얘가 지금 동사라서 얘들아 exposed 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노출된 애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노출된 애들. 어디에? 여기 완전 중요한데. authority란 말 들어봤어요? authority? 권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가 형용사라서 권위적인 하면 돼요. 근데 혹시나 권위적인 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오늘은 좀 좋은 느낌으로 쓰인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위가 딱 있는 거야. 연재 너 그렇게 해. 그럼 이제 나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빠 말 들어야 돼. 이런 권위가 있는 엄마 아빠인 거지. 좋은 느낌으로 쓰인 거야 오늘은. 왠지 권위적이다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아이들인데 노출된 애들 어디에? 권위적인 parenting이라는 건 양육이라는 얘기도 있거든. 그래서 양육 스타일 해주면 돼요. 권위적인 양육 스타일에 노출이 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권위가 있어. 아까 좋은 의미로 쓰였다 그랬죠. 거기에 노출이 된 아이들은요. 여기 체크하면 되죠. 덜 likely to 하도 못했을 때 여기 적어놨다 그랬지. 뭐일 것 같다. 혹시 모르는 사람 외워? 덜 뭐일 것 같냐면 얘들아 패시브는 수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게 뭐야? 남이 시켜야지만 하는 애들 있죠. 방청소 좀 해, 공부 좀 해 이러면 그제서 하는 걸 수동적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부모님이 권위적이면 애들이 덜 수동적이래. 그 말은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돼요? 네. 좀 덜 수동적이고 helpless 하면 무기력한이거든. 애들이 좀 덜 무기력하고 그리고 afraid 하면 두려운이란 얘기죠. fail.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결국 걔네들은요.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레슨 지금 얘기는 세 가지 다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해석 혼자 해볼 때 잘 해봐. 잘해야 돼. 혹시 이렇게 할까 봐. 덜 수동적이다, 무기력하다,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게 아닌 거잖아. 그치? 세 가지를 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소재는 권위적인 부모님 올 때 아이가 어떻대? 좋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잡아도 돼요. 또 다른 연구가 무슨 연구? 9개의 고등학교 위스콘신이랑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었던 북캘리포니아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어쨌거나 그 새로운 연구도 S 보여요? 인디케이트가 보여주다. 뭐야 얘랑 똑같네. 아까 리포트 했구나. 똑같죠? 또 9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 근데 거기서도 인디케이트 보여주더라고. 뭘 보여주냐면 애들. 무슨 애들? 권위적인 부모님의 애들. 결국 엄마 아빠가 권위적인 학생들은요. do well 되게 잘하더라고. 학교에서. 왜냐면 그들의 부모님이 그냥 직역해도 돼요. 두더라고, 놓더라고. 뭘? 많은 effort, 노력을 어디에 두는데? 여기 중요한데.
get involved in, get involved in, get involved in. 그냥 참여하다 하면 돼요. 아, 권위적인 부모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애들이 되게 학교에서 되게 잘한다? 근데 잘하는 이유를 봤더니 왜냐면 그들의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거든. 어디에? 참여하는데. 뭘? 아이들의 스쿨 액티비티, 학교 활동에 되게 잘 참여를 해주시거든. 요즘 뭐 배우니? 뭐 어려운 거 그런 건 아닌가? 어떠니? 아니면 뭐 학교에 뭐 학부모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에 잘 참여한다든지 뭐 그러나 보지. That is, 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즉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 하겠지. 즉 그러니까 그 권위적인 부모는요, significantly 상당히 또 나왔어요. 상당히 more 여기 이렇게 체크해주고 more likely to 뭘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뭐 해주냐면 도와주더라고. 아이들을요. 아, 숙제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숙제도 되게 잘 도와주고요. 그 다음 봐봐. 여기 to attend죠. 갑자기 왜 to 썼어? 여기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들의 부모님은 그럼 여기 1번 해볼까? 학생들의 숙제도 되게 잘 도와주고요. 학교 프로그램에 attend, 참석도 많이 하고 또 to죠. 보기도 하고 오늘 뭐 학교에서 야구 시합 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막 보기도 하고 마지막 엔드로 연결해주고 여기가 4번이죠. 그리고 도와주기도 하더라고. 학생들을 헬프는 동사원형 투부정사와 관계없죠. 그래서 그들의 코र्스에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나 이번에 영어 몇 개 들을까? 뭐 수학 선택해서 들을까? 선택 과목 요즘 고등학생들 다 선택하잖아. 자,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거 삽입 문제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그 전을 보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엄청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 학교에서 참여를 많이 해줘. 어떤 참여? 아, 그러니까 즉 어떤 거냐면 이렇게 흐름이 좀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 삽입 문제로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는 that is로 잡는 거죠. 그리고 moreover, 게다가 또 좋은 얘기 하겠지. 뭐 또 같은 얘기 하겠죠. 게다가 이런 권위적인 부모들은요. more, 더 많이. aware는 뭐야? 지명 aware. 아, 알고 있는 하면 돼요. 형용사, aware, 알고 있는. 그 권위적인 부모들은 더 잘 알고 있더라고. 뭘 알아? 무엇을? 아이들이 하는지. 어떻게 걔네가 수행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아니 학교에서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잘 알고 있더라고. 마지막으로 봐봐 얘들아. 마지막으로 그럼 뭐야? 또 같은 얘기. 즉 같은 얘기, moreover 같은 얘기, 마지막으로 또 같은 얘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 들어가는 순접에 우리가 연결사라고 이야기하거든. 역접의 반대가 순접이에요. 순접의 연결사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 권위적인 부모들은요. praise, 칭찬을 해주더라고. 어이? 얘들 praise 요거 칭찬하다 혹시 다른 거 영어 뭐 아는 거 없어요? C로 시작하는 거? 아, 나 누구 수업할 때 했는데. 누구지? 고2인가? 빨리 적으세요.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가 칭찬이야, 칭찬. 근데 진짜 많이 나오거든? 특히 대성에서. 컴플리먼트? 이거 했었는데, 그치? 이거랑 뭐랑 헷갈려? 이거랑 헷갈리잖아. 얘는 칭찬하다죠. 요거 의미 아는 사람? 그치, 보충 보완하다죠. 그래서 얘들아 praise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컴플리먼트. 아, 권위적인 부모들은 칭찬도 해주더라고. 그 학문적인 excellence 하면 뭐 탁월함?
잘함 뭐 이런 얘기거든. 학문적으로 되게 잘했으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 그리고 뭐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냐면 importance, 중요성, working hard.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 more, 더 많이. 뭐보다? 이것도 중요하네. 다른 부모가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른 부모가 하는 거보다. 다른 부모가 하는 게 뭔데? 그쵸? 이때 두 대동사가 받는 게 누구 받는 거야? praise를 받는 거죠.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했었는데, 그쵸? 그때 그래서 가을이 그랬잖아. 두의 라이벌이 누구야? 그랬더니 가을이가 뭐래 얘들아? 지금 뭐래? 뭐지? 얘는 뭐지? 지방아 뭐래? 못 들었어. 뭐라고?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말해봐. 얘는 빨리 말해봐. 맞아. 비동사죠. 그거 얘기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두가 대동사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동사 대신 받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부모가 하는 거보다 더 많이 칭찬해 주더라고. 다른 부모가 뭐 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프레이즈를 일반 동사를 받아서 두를 한 거고요. 앞에가 만약에 비동사였으면은 MREG 중에 뭐 are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두의 라이벌이 누구야? 그러면 are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두의 라이벌이 누구야? 그럼 did요. 물론 그렇게 나오지만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얘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했나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그래서 뭔 얘기냐면 아직도 안 끝났어. 이게 40분 문제였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권위적인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좋다. 애가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였죠. 좋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 위에 나와 있는 연구가 보여주더라. 뭘? 권위적인 부모의 아이들은요. 종종 단어 여기 체크하면 되겠네. succeed. 아까 뭐 do well 잘한다더니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아카데미컬리 학문적으로 애들이 되게 잘하더라. 성공하더라. 왜? 왜냐면 걔네는요 더 deal with 처리하거든? difficulty 어려움을. 그들의 어려움 처리를 애들아 어떻게 하니까? 아까 무슨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잠깐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결국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결국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려고 하거든. 이란 얘기니까 적극적인 게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willing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맞네요. 그리고 영향을 받거든. 어디에? 그들의 부모에 미니멀이 최소의 액티브는 적극적인 라는 얘기니까 3번이죠. 부모님의 적극적인 involvement가 관여하면 돼요. 또는 개입. 실제 빈칸은 뭐 willing이랑 active 자리가 빈칸이긴 하지만 이런 단어도 괜찮거든. 결국 걔네가 잘하게 된 이유는 뭐냐? 부모님이 많이 개입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단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involvement 정도 아니면 succeed? succeed를 패러프레이징한 게 아까 do well 어디 있었죠? 넘어갔나 벌써? 여기 학교를 되게 잘한다. 뭐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만 해석을 좀 아까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이 좀 잘 되는지 한번 살펴봐주면 될 것 같아.